재판이 진행 중인 법정. 설비가 자동적으로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 콧물 나왔어. 대놓고 콧방귀를 낀 한 여자. 확 튀는 복장과 얄미운 저 말투. 고인이 청소하고 계셨던 베일러 머신이 어떻게 생긴 줄은 아십니까? 상식적으로 그걸 청소해야 한다면 누구라도 그걸 멈추고 작업하고 싶지 않을까요? 원고 대리인, 본인 순서에 발언하세요. 게다가 복장은 그게 뭡니까? 그녀는 다름 아닌 변호사인데요. 그 권한은 원청인 강우모토스에 있죠. 그러나 원고 당일 원청의 중역들이 현장 그녀는 판사의 입까지 막는 무대뽀였고 그야말로 원고 대리인, 에? 작동 권한과 관련한 증거는 제출했나요? 그럼요. 한마디로 혈종 변호사였죠. 변호사님 제발 법정에서 재판장님 말 좀 잘라먹지 마시고요. 아니 그리고 옷도 제발 좀 얌전한 걸로. 아니 격식만 갖추면 됐지 뭐 얌전할까지 해야 돼요? 이렇듯 막무가내인 변호사 유리는 사실 공익소송 전담 변호사인데요. 저는 변호사 김유리라고 합니다. 저는 로펌 내 공익재단에 소속돼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료 변론이나 법률 상담, 공익소송 등을 전담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재판을 끝내고 돌아온 사무실. 그런데 대표가 대뜸 유리가 승소한 사건을 읊는데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소송, 소방 공무원 위험 직무 순직 인정. 또 뭐 있니? 얼마 전에 승소한 지리산 도룡사 통행료 관련 공익소송도 있습니다. 우리 김유리 변호사가 열일 제쳐두고 석 달 열흘간 매진한 그거 덕분에 비록 우린 적자가 났지만 이렇듯 적자의 이를 갈던 대표가 신난 이유가 있었으니 이번 소송을 마지막으로 우리 로펌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박수! 바로 골칫거리였던 유리의 퇴사 축하였죠. 하지만 잠시 후 유리를 끌고 가는 대표. 뭐야 이거 비싸 보이는데 나 갈래. 나한테 사랑하려고 그러죠.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죠. 내가 갈래고 돈 때문에. 대표는 유리를 한 의원에게 소개해주는데요. 기사에서 본 것보다도 훨씬 더 미인이시네. 보기 드문 미인인 제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리를 당 대변인으로 추천한 거였죠. 우리 당에서도 당 대변인으로 새로운 얼굴을 찾고 있긴 했거든. 그래서 김 변호사는 이제 회사 나가면 뭘 할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계획이 뭐예요? 그러나 유리에겐 이미 계획이 있었는데요. 전 카페 하려고요. 그건 바로 로우 카페. 뭔 카페? 로우 카페요. 법 다방. 법률 상담도 하고 커피도 팔고요. 일명 법률 상담 카페였죠. 제가 법 쪽에 몸담아 보니까 진짜 좋은 변호사는 법정에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주는 변호사더라고요. 커피 한 잔 값에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법정 밖의 변호사. 어때요? 장사 좀 될 것 같나요? 그렇게 사업 아이템을 정했으니 바로 실행에 나서는데요. 여기야 여기. 여기 괜찮아. 조용하고 한적하고. 여기 관리도 잘 돼. 저기 옥탑에 건물주가 살거든. 그런데 어째 오싹한 분위기의 내부. 거기다 수상한 발소리까지 들리지만 내 걸음소리가 좀 커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은 모른 척 넘기는데요. 이거 인테리어 다 새로 한 거예요. 원래 여기서 타로 카페 하던 양반이 급하게 외국을 나가게 돼가지고. 그러자 저 여기로 할게요. 더 생각 안 해봐도 되겠어요? 유리가 바로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얼마 후 신부 입장. 친구 결혼식에 참석한 유리. 예쁘다! 신랑 신부 모두 그녀와 소꿉친구인데요. 세연이랑 진기랑은 어렸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자란 소꿉친구예요. 도진기 걔는 애가 감성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신랑이 그렇게 울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내 친구 세연아 진기야. 비웃을 땐 언제고 꺼이꺼이 눈물을 쏟았죠. 너희의 영원한 친구 김유리.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리의 눈에 띈 한 남자.
유리가 곧장 그를 불렀지만 김정호! 정호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데요. 김정호! 사실 정호의 잠수는 몇 년 전부터 이어졌죠. 얘는 김정호라고. 얘가 고등학교 때 전학 온 후로는 쭉 이렇게 넷이 같이 다녔거든요. 몇 년 전부터 완전히 잠수를 타는 거예요. 특히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얘 왜 이럴까요? 그러나 정작 정호는 팔자 좋게 물놀이 중인데요. 연별하고 있네. 오셨어요? 아이고 저놈의 개새끼는 밥배 되면 내려오려니까 말을 안 들어. 벌써 밥때야. 하지만 이런 연병도 이유가 있었으니 기술을 익혀서 부지런히 살 생각을 해야지 말이야. 건물이 2개씩이나 있는 양반인데 누가 누굴 걱정하고 있어. 건물을 무려 2채나 소유한 건물주 정호. 이름은 김정호고요. 소설을 쓰는 작가였죠. 소설 쓰고 있습니다. 주간 베스트 50위권 유지 중이고요. 수익은 이번 작품이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현재 세입자들의 관심은 새로 들어온 카페 주인이었는데요. 그 1층에 카페 하겠다고 온 그 젊은 아가씨 봤어? 다들 1년도 못 버티고 일나서 나가는 자리인데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런데 소문의 카페가 바로 유리의 카페였고 근데 나도 거기 좀 꺼림직하더라니까.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도 나고. 그때 유리가 부동산 전화를 받고 나오는데요. 네, 이따 봬요. 그런데 그 순간 유리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의사 우진. 그리고 형, 선물이야. 정호가 드디어 유리와 마주쳤죠. 김정호? 그렇게 건물주와 세입자로 마주한 두 사람. 어떻게 주인 총각이랑 아가씨랑 아는 사이였대? 고딩 때부터 대학까지 해서 거의 20년직인데 그 20년지기가 나의 건물주가 되실 줄은 왜 꿈에도 몰랐을까? 정확히 17년. 둘은 서로 디스가 난무하는데요. 네가 무슨 카페야? 너 여기서 진짜로 카페를 하겠다고? 어허? 회사는? 그만뒀지. 미쳤냐 너? 잘 나가던 직장 먼저 때려치고 나와서 백수지신하고 있는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냅다 계약을 엎어버리는 정호. 사장님 이 계약 없던 걸로 하시죠. 야! 내 주인 총각 그게 무슨 말이야? 이에 유리와 법으로 싸움이 붙는데 지금 계약금도 받았으면서 그딴 말 하면 안 되지. 가계약도 계약이야.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확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 등의 합의가 있었다면 정식 계약서가 쓰여지지 않았더라도 매매 계약은 성립한 걸로 본다고. 민법 제565조 제1항.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오늘 계약은 없던 걸로. 야! 야, 너 어디... 김정은! 끝내 나가버린 정호를 유리가 끝까지 따라갔고 할 말 있다고. 좀 들어보라고. 오지 마. 뭘 오지 마. 정호의 옥탑방에서 다시 언성이 높아졌죠. 그냥이 아니라 법률 상담 카페라고. 예나 지금이나 생각하는 걸 너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버릇이 있어. 너 혹시 경솔함을 진취적인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다 했냐? 해봤자 망하기 딱 좋다고. 그니까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어떻게 상관이 없어? 너 또 힘들게 일할 거면서. 내가 했는데 왜 네가 화를 내? 이에 유리는 과거를 꺼내는데요. 내가 진짜 없어 보일까봐 이것까진 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옛날에 사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지? 지금부터 17년 전 소단이 검을 뽑아 들자. 숨어있던 놈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5개의 철침이 소단을 향해 날아왔다. 창창창창. 야, 나 이거 언제까지 해? 한 번 본 건 통째로 외우는 천재 정호. 너 이거 2번 읽어서 다 외웠다며. 그래서 나보러 이거 통째로 다 낭독하라고? 유리는 그런 정호를 늘 신기해했는데요. 근데 맨날 봐도 맨날 신기하단 말이야. 근데 넌 이 머리로 뭐 할 거야? 뭐 소설가가 돼도 되고 검사, 변호사 뭐든 할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럼 넌 뭐 할 건데? 당시 둘 사이는 나름 달달했죠. 그렇게 두 사람은 대학까지 썸 관계로 지냈고 과 애들도 다 우리가 사귀는 줄 알고 근데 나 정도면 나쁘지도 않고. 얼마 안 가 커플이 됐는데요. 너랑 나랑 사귀자고? 실은 말고. 누가 싫대? 이후 알콩달콩 연애를 즐긴 이들. 하지만 너 무슨 일 있어? 우리 그만하자. 뭘 그만해? 우리가 하는 이거 뭐 그게 뭐든 갑자기 정호가 이별을 통보했었죠. 왜? 그냥 하기 싫어졌어. 둘은 그 이별 이후 몇 년 만에 재회였지만 야, 너 지금 진짜 나랑 해보자는 거야? 건물주가 일방적 계약 해지라는 갑질을 하는데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해도 내가 너한테 계약금의 배액만 상환하면 해지가 가능하다니까? 손해배상도 해야지. 카페 계약이 엮여 지저분한 싸움이 되는데요. 복잡하게 만들 거야. 귀찮게 만들 거야. 이러느니 그냥 드리는 게 쉽겠다 생각하게 만들 거야. 나 집요한 거 알지? 아이 또라이 진짜. 하지만 사실 유리도 굳이 카페를 하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일이 잘 안 풀리거나 마음이 힘들 때 점을 보러 가거나 정신과에 가서 고민을 털어놓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변호사도 동네에 한 명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 거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삶은 되게 쉽게 무너지더라고요. 10여 년 전 일어났던 화재. 현재 보여드리는 화면은 화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입니다. 진화 작업을 마친 소방당국은 본격적으로 인명수색을 시작해 현재까지 사망자는 12명. 당시 유리 아버지가 그 화재로 사망했고 엄마! 유리 왔니? 아빠는? 안돼 유리야. 왜? 아빠가 너무 많이 다쳐서 너한테 마지막으로 저런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때 그녀에겐 법이 간절하게 필요했죠. 그리고 무너지고 나면 갑자기 관심도 없이 살아오던 법이 필요해지죠. 되게 간절하게. 하지만 재판은 진실과 전혀 다르게 흘러갔는데요. 반장님은 평소에 술을 좀 좋아하셨나요? 네. 일이 끝나면 삼겹살 먹고. 아, 그럼 혹시 사건 날에도 점심에 식사하면서 한잔 하셨을까요? 네. 평소엔 술을 입에도 대지 않던 아버지가 증언 한 번에 술꾼이 되더니 순식간에 피해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까지 죽인 파렴치범이 되더라고요. 이에 유리는 뒤늦게 법정 밖의 기회를 알게 됐죠. 나중에 법을 공부하고서 알았어요. 그 법정 밖에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걸. 그래서 전 커피를 타고 싶어요. 한편 유리가 보낸 내용 증명을 보고 있던 정호. 내용 증명을 보냈다면 소송으로 맞서줘야지. 그런데 이때 김유리? 갑자기 유리가 들이닥치는데요. 뭐야? 너! 여기 그 과민한 대장을 가지고 여기가 어디라고 와? 심지어 그녀는 술까지 마신 상태였죠. 진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오밤중에 술 먹고 남자 집에 와서.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너까지 무서워해야 되겠니? 이 와중에도 정호는 유리를 밀어내는데 야, 너 이제 볼일 다 봤으면 얼른 집에 가. 상가 화장실 비번이나 알려줘. 세입자들만 쓰는 데인데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줄 수가 없지. 그러자 유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내가 그렇게 싫어? 야, 내가 너를 왜 싫어해? 오늘은 그 속 얘기나 좀 들어보자. 진실게. 하지만 진실 게임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얼른 나가! 단번에 쫓겨나는데요. 지금은 그냥 가고 나한테 다시 올게. 그리고 다음날 그딴 말 말고 진심을 말해보라고. 너 내가 그렇게 싫어? 정호가 유리 생각으로 가득한 이때 유리의 급한 전화가 왔죠. 야, 김정호. 나 오늘 재판인데 너네 집에 두고 왔단 말이야. 재판의 주요 자료를 놓고 가버린 유리. 산재 피해자 공장 동료들 진술서. 그거 없으면 진짜 안 되는데. 심지어 재판 시간은 얼마 남지도 않았고 재판 몇 시인데? 2시 반? 야, 그걸 왜 이제 말해? 결국 정호는 서둘러 뛰어가는데요. 그렇게 도착한 법원. 그런데 검사님 얼마만이야 이게? 잘 지냈어요, 계장님? 알고 보니 전직 검사였던 정호. 뭐 옷 벗을 때는 법조계 완전 떠날 끼세더니 여기 웬일이래?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법정에 남은 감정이 좋지 않았죠. 네가 아무리 이 나라 사법부를 개무시해도 그렇지 전직 검사였다는 놈이 신성한 법정에서 아니지 않냐? 근데 제가 본 법정은 그닥 신성하지가 않았어가지고요. 어쨌든 이후 정호는 유리에게 무사히 진술서를 건넸고 김유리. 그런데 보고 가, 정우야. 보고 가. 얘도 따라왔네? 이에 결국 정호도 방청석에 앉는데요. 그렇게 재판이 끝난 후 둘은 다시 계약 얘기를 나누는데 내가 너 귀찮게 안 할게. 계약만 해주면 눈에 띄지도 않고 아주 쥐죽은 듯이 조용히 커피 팔고 상담만 할게. 내가 너 17년 알았는데 넌 눈에 안 띄고 쥐죽은 듯이 이런 거 안 되는 애야. 그러자 그럼 규칙을 정해. 유리가 둘만의 규칙을 만들자고 권했죠. 너랑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보자고. 우리가 또 법조인 아니야. 그리고 다음날 분위기가 있더라고. 조
정호가 규칙을 한가득 적어왔는데요. 이게 뭐야? 규칙 만들자며 어제. 심지어 그 내용은 어처구니가 없는 수준. 제2조 1항 을은 갑이 자주 사용하는 산책로와 공원, 슈퍼 등의 사용을 지양하며 건물 내에서 마주칠 시 먼저 말을 걸 수 없고 을은 갑에게 용건이 있을 시 먼저 문자로 연락한다. 그렇지. 제112조 2항 을이 카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위해 30일 이상 참가하는 행사를 개최할 시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다 결국 네가 뭔데 내 집회 자유까지 침해! 유리가 폭발하고 말았지요. 원래부터 걔가 그래요. 미친 새끼라니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제가 걔를 좋아해서요. 유리를 향한 정호의 마음은 고등학생 때부터였죠. 그 짝사랑은 무려 17년이나 이어졌고 정호는 그 비결을 안 만나는 거라 말하는데요. 그냥 안 만나면 돼요. 그건 만나지 않아도 자꾸 유리가 보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유리를 생각하는 건 조금 괴롭고 아픈 일이기도 하지만 대신 서로를 다치게 할 일이 없으니 지극히 평화롭고 안전하죠. 그러나 이때 진짜 유리가 나타나 규칙을 받아들인다는데 검토했고 도장 찍었어. 이걸 다 받아들이겠다고? 건물주의 말도 안 되는 갑질이긴 하지만 어떡해. 을은 그저 따르는 수밖에. 그리고 잠시 후 알바 면접을 보는 유리. 이력서 잘 봤어요. 로스쿨 다닌다고. 네, 휴학 중입니다. 그때 저는 뭐 법률 그런... 야 김유리. 정호가 들어와 간섭을 하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카페에서 알바하려고? 유리가 반박해보지만 죄다 규칙에 적힌 사항이었지요. 야, 네가 건물주면 건물주지 뭔데 남의 채용에까지 간섭을 해! 갑은 을이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고용인에 대해서 이력서 및 범죄 기록 등을 검토할 권리를 가진다. 그 순간 냄새만으로 정호를 사로잡은 바리스타의 스킬. 누구? 바리스타 은강씨. 이에 정호가 신나서 말을 걸었지만 부드럽고 진한 건 이렇게 내리는 걸 따라갈 수가 없어서요. 커피를 아주 잘하시네요. 아니 어디서 공부하셨어요? 핸드드립의 명장이라는 백 선생님? 청강교도소요. 청강! 김 변호사님이랑 인연이 좀 깊죠. 교도소란 소리에 할 말을 잃었지요. 뭘로 다녀오셨어요? 방화. 와, 대박! 저 진짜 깜빵 다녀온 사람 처음 봤어요. 그리곤 곧장 유리와 정호의 법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저 계약서 조항 다 지킬 자신 있어?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네 그 말도 안 되는 계약은 애초에 무효야. 저 계약서에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민법 제105조 당사자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에 다른 의사를 표할 때는 그 의사에 의한다. 받고 104조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럼 무효니까 애초 우리 계약은 없었던 거네. 나가 지금. 유리의 포스로 순식간에 정리됐죠. 이런 조카 18세 크레파스 같은 새끼가 친구라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너 이게 장난 같아? 적당히 해, 적당히. 알았어? 그렇게 옥탑에 간 정호는 화기애애한 유리와 우진을 보는데요. 네, 너무 예뻐요. 잠깐 카페 들어가셔서 커피 한잔 하시고 가세요. 그럴까요? 그때 먹고 있던 떡이 목에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필 튀어나온 떡이 유리의 머리에 안착했죠. 잠시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요? 그리고 그날 밤 유리가 카페에 커튼을 달려던 순간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실 얼마 전 들었던 이 가게의 귀신썰. 타로 카페 주인이 거기서 귀신을 보고 도망치듯 나온 거였거든. 그래서 주인 총각도 그렇게 말리는 거야. 공포에 질린 유리는 바로 우진을 찾았는데 선생님 밑에 카페 천장에서 계속 이상한 쿵쿵쿵 소리가 들려서요. 카페 위에는 공실인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하지만 카페 위층은 우진 말대로 비어 있었고 카페에 돌아와 불을 끈 순간 뒤에 나타난 한 남자. 그는 유리에게 섬뜩한 말을 하는데요. 가끔 그냥 다 죽여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 순간 야 김유리! 빨리 경찰에 신고해! 정호가 나타나 남자와 몸싸움을 벌였죠. 그러나 유리는 곧 그 남자의 얼굴을 알아보는데요. 바로 우진의 병원에서 봤던 환자. 이에 바로 둘의 싸움을 말렸죠. 동작 그만! 남자는 상담을 받으러 온 고객이었는데요. 상담 받으러 오셨다고요? 죄송합니다. 층간소음은 살인입니다. 아주 천천히 진행되는 살인이죠. 하지만 당장 급한 건 정호의 상처. 혹시 내일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바로 고객을 보낸 유리는 정호부터 살폈고. 너 왜 그래? 어디 아파? 내일 다시 이야기 나눠봐. 네 상태가 이러니까 내일 상담해드리려고 그러지. 곧이어 정호를 부축하며 체한 걸 바로 알아차렸죠. 너 또 체했지? 너 떡만 먹으면 체하잖아. 이후 바늘을 찾으러 장롱을 뒤지는데 그 옆에 여기? 그때 정호가 급하게 장롱을 닫았고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유리는 눈을 감았죠. 그러나 유리 혼자만의 민망한 착각이었는데요. 뭐하냐? 아니 눈에 맨날 뭐가 이렇게 들어가? 이제 집에 가라. 그런데 다음날 세입자들 사이에 유리와 우진의 소문이 돌았고. 근데 말이야 저번에 보니까 우리 2층 의사 선생이 변호사 찾아보는 눈이 심상치가 않던데? 별 사이 아니면 주인 총각이 좀 도와주고 그래. 마침 이때 우진이 카페로 들어섰죠. 저 봐 의사 선생 또 카페 들어간다. 유리는 어젯밤 고객을 위해 소음 측정기를 챙겼는데요. 실례가 안 된다면은 이게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소음 측정기요. 피해 사실도 측정할 겸 어제 그분 댁에 한번 방문 드린다고 했거든요. 저 그러면요 이따 저녁 때 제가 같이 가도 괜찮을까요? 우진이 동행을 제안한 그때 어딜 가? 설마 어제 그 망치든 남자네 집? 정호가 들어와 또다시 간섭을 합니다. 야, 너 겁 없냐? 어제 그렇게 기겁을 해놓고 혼자 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내가 같이 가기로 했어. 뭐? 우진의 말을 들은 이후 정호는 카페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이러다 내 손목이 먼저 나가. 그냥 카페 처자한테 가서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제가 지금 게임에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는데. 잠깐! 홍사리에 흑사리를 갖다 붙이면서 어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애써 아닌 척하지만 문이 열리자 바로 달려가고 주인 총각! 이거 다 놓고 갔어! 자신도 따라가겠단 말을 빙빙 돌려서 했죠. 뭐냐? 내가 초임 검사 시절에 처음으로 본 변사체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살해당한 사람이었어. 다시 생각해보니 고통받는 이웃을 돕겠다는 너의 마음이 갸륵하더라고. 경험이 있는 내가 빠지기도 뭐하고 말이야. 그렇게 셋이 함께 걸으며 얘기를 나누는데 정호랑은 한국대 동창이라고 했었죠? 네. 정호한테 변호사님이랑 친구들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이때 정호와 우진이 사촌 형제란 걸 밝혔죠. 두 분도 그냥 건물주랑 세입자 사이 같진 않으신데? 사촌 형. 진짜?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닮았지? 그리고 이후 도착한 고객의 집. 그런데 저기요! 예상보다 상태가 심각했는데요. 일단 야간 기준치인 52데시벨은 훨씬 넘네요. 윗집에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항의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다고 저 사람들이 바뀔까? 그렇게 성과 없이 돌아오던 길 왜? 뭐? 그냥 말해. 유리의 재촉에 정호가 문제를 밝혔고 아까 나올 때 그 사람 윗집 1112호, 양 옆집 1011, 1013호 전부 다 불이 꺼져 있었어. 아래 세 집만이 불이 켜져 있었고. 가해 세대도 특정 못해서 망치 들고 돌아다니는 남자한테 네가 불만 더 지른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계속할까? 아니. 너 먼저 들어가. 나 형이랑 할 얘기 있어. 이어서 우진에게 유리와의 관계를 경고하는데 내가 변호사님이랑 함께 있는 게 불쾌하니? 그게 왜 불쾌한지부터 설명하는 게 우선인 것 같은데. 그냥 걔한테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린 걔한테 아무것도 되면 안 돼. 어째선지 정호는 자신과 같은 이유로 유리와 이어질 수 없다 말했지요. 내가 안 되는 이유로 형도 안 돼. 다음날 유리는 계속 정호의 말을 떠올리는데요. 네가 불만 더 지른 거라는 생각 안 해봤어? 그런데 이때 그 10층 미친놈? 솔직히
그 미친놈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어 여기? 이해가 안 가긴. 혹시 여기 옆에 푸른 아파트 사세요? OJ 아파트 주민을 만나고 들어와. 그들을 따라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윗집에서 애를 키우나 봐요. 위층에 할머니 혼자 사세요. 그래서 사람이 미쳐요. 어디서 들리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겠으니까. 그 10층 미친놈도 위층에 사람도 없는데 그러는 거잖아. 네? 거기 위층에 사람 안 살아요. 남자를 괴롭게 만든 소음은 놀랍게도 윗집의 소리가 아니었는데요. 그 천장에서 들리는 그 소리들은 다 모르는 거지 출처를. 여기서 두드리면 윗집 천장까지 울리는 거죠. 이에 유리는 아파트 자체를 알아보는데 아파트 전체가 다 방음이 잘 안 되더라고요. 바닥만 두껍게 지어도 해결되는 문제이긴 하지. 근데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그동안은 다들 최소한으로만 지었지. 몇 년도에 지어진 아파트예요? 2007년이요. 알고 보니 시공사 측의 부실 공사가 소음의 원인이었죠. 2004년부터인가 사전 인증 제도를 했거든. 시공 전에 바닥 시험체를 제작해서 도면하고 이것만 통과되면 시공 후에는 어떻게 지었는지 확인도 안 한단 말이지. 그러니 시공사 입장에선 제대로 지을 이유가 없는 거지. 이후 아파트의 건설사를 검색해본 유리. 그런데 또 한 건설을 보자 자리에 주저앉는데요. 그리고 옛 기억이 떠올랐죠. 따라서 본 법정은 피고인 이편웅의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렇게 잠시 주저앉았던 그녀는 잠시 후 고객에게 건설사 소송을 제안하는데 윗집에 지금 아무도 안 사시더라고요.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때 또다시 들린 소음에 정호한테 문자를 보냈죠. 천장 위에서 자꾸 소리가 납니다. 상호 지혜로운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러자 곧바로 도착한 정호. 위에서 소리가 난다고? 응. 밤만 되면 누가 걸어다니는 것처럼 쿵쿵쿵 소리가 나는데 위층에 아무도 없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유리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해결법을 알리는데요. 층간소음이라는 게 이렇게 괴로운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가 공감 끝에 이웃들끼리 막 소송시키는 게 너의 해결법이야? 아니, 네 말대로 이웃들끼리 내용 증명 날려대며 소송시키는 건 해결 방법이 아니겠더라고.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보려고. 드디어 미친 거야? 응. 하지만 게다가 하필이면 건설사가 도한건설이더라고. 도한건설이란 말에 정호가 화를 내고 김유리, 로카 패고 뭐고 다 핑계고 결국 너희 아버지 사건이 목적이었던 거 아니야? 왜 과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냐? 과거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는 건 너겠지. 그러니까 내가 네 옆으로 온 게 이렇게 죽어라 불편한 거고. 아니야? 이에 유리도 과거를 언급했죠. 미안한데 난 아직도 거기 살지 않아. 분노랑 억울함만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지옥이라 관뒀거든. 10여 년 전 그날 아버지의 억울한 재판에 화가 났던 유리. 우리 아빠 술 안 마신다고요.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얼굴 빨개져서 안 마신다고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뭐라도 해서 무슨 짓이든 해서 그거 밝혀내는 게 그게 정의 아니에요? 절차라는 게 있으니 기다려보거라. 절차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너한테 유감이지만 법에서 말하는 정의란 이런 거다. 그리고 담당 검사의 아들인 정호는 그날 유리의 화를 받았죠. 그런데 얼마 후 유리가 먼저 정호를 찾았고 김정호, 너 왜 나 피해? 내가 그날 널 그렇게 본 건 당장 원망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네가 내 눈앞에 있어서였어. 그에게 그날 화낸 걸 사과하는데요. 너랑 너희 아버지는 내 분노의 대상이 아니야, 정호야. 그날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잘못 짚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나 피하지 마. 나 너무 힘들어. 근데 너까지 이러면 난 어떡해. 떨리는 유리의 손을 정호가 잡아줬죠. 이후 쭉 유리의 곁을 지켰던 정호. 그래서 제가 더 뻔뻔하게 버텼죠, 옆에서. 믿었었거든요. 그때 그래도 아버지는 신념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셨던 것뿐이라고. 하지만 홍기 씨. 검사님. 정호는 검사가 된 후 아버지의 모든 걸 알았는데요. 결국 다 아버지셨네요. 뭐가 말이냐? 2006년 도안 물류창고 화재 사건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도 이번 도안건설 수사 접으라고 지시한 것도 다 아버지시잖아요. 그는 아버지가 사건을 덮었다 여겼죠. 도안그룹 사위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수사 막은 거잖아요. 도안가랑은 연을 끊었다. 우린 그 집이랑 아무 상관도 없어. 아버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러시는 거냐고요. 네가 뭘 하든 지금도 그때 내 선택엔 후회 없다. 이에 정호는 그 자리에서 검사를 관뒀고 아버지가 지키고 계신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법은 아닌 것 같네요. 잠시 후 술에 만취한 정호를 유리가 발견했는데요. 야, 너 여기서 뭐해? 정호는 그녀를 보자마자 못 버티겠다 말했죠. 내가 아무리 뻔뻔해도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 그리고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그 이후로 유리를 피해 다녔던 정호. 그런데 현재 정호의 옷장엔 수상한 관계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 관계도의 최상층에 있는 인물 이편웅 대표. 대표님, 황행구의 황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는 딱 봐도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죠. 이게 저기 우리 회사 복지예요. 정신 나간 대표 뺨 때리기. 현웅이 로펌 대표를 부른 이유는 어느 소설 내용 때문인데요. 검토해본 결과 일정 부분 도안건설과 대표님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 있는 건 맞는데 대부분 창작된 내용이라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될 거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사실적이에요. 꼭 사건을 다 알고 있는 내부자가 쓴 것 같다니까. 현웅은 그 소설을 내부 고발자가 쓴 거라 확신했고, 나를 낳아준 여자가 있어요. 나도 그런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이제 정신이 이상했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막 설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얼굴에 긴 흉터가 있어. 어떻게 하다가 회장 얼굴에 이렇게 흉터가 생겼는지 이걸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새끼 끝 필명이 뭐야? 휘슬 블로어야. 내부 고발자. 어떻게든 관련 내용을 지우고 싶어 했죠. 괜히 섣불리 액션을 취했다가 도리어 소설의 내용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지우냐고. 돈 받았잖아. 그런데 다름 아닌 정호가 그 소설의 작가였는데요. 나는 무엇보다 이 새끼가 누군지 그거부터 알아야겠으니까. 그때 정호에게 걸려온 우진의 전화. 형. 정호야. 혹시 변호사님 핸드폰 번호 좀 알 수 있을까? 이 시간에 그걸 왜? 어제 조석준 씨 기억나지? 푸른 아파트. 당장 가서 만류할 것 같은데? 상담을 했던 고객이 현재 옥상에 서 있다는데 나한테 조금 전에 전화가 와서 저녁 때 변호사님이랑 무슨 얘기를 했다는데 택시! 지금 옥상에 서 계신다는 거야. 이후 직접 가본 아파트엔 정말 그가 서 있었고, 김유리, 네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설명해봐. 유리는 그 이후로 비워진 윗집을 말했죠. 하도 항해를 하시니까 윗집분이 몇 달 전부터 다른데 방을 얻어서 살고 계셨대. 근데 그걸 모르셨는지 내가 시공사랑 소송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리면서 그 얘기를 꺼냈는데 아무래도 그게 좀 충격이셨나 봐. 나 지금 가고 있거든? 10분만, 아니 5분만 버텨줘. 그런데 이에 정호는 되려 자극하는 말을 하는데요. 변호사 양반이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러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 쇠국수. 미친놈들이 미친놈들인 줄 알았는데 미친 게 본인인 걸 아니까 뭐 확 죽어버리고 싶습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때 3월 17일 11시 12분 피아노 연습, 12시 39분 밥 짓는 소리, 3월 18일 새벽 1시 20분 TV 소리 정체할 수 없음. 정호가 그의 집에서 본 메모를 읊었죠. 아주 꼼꼼히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리곤 그를 비난하는데, 그렇게 분노를 차곡차곡 모아두셨는데 답답해 미치겠죠? 근데 방향 잘못 잡았다고. 그쪽 아니라고요. 완전 틀렸다고. 이때 유리가 도착하고 정호의 말에 그녀는 옛날 대화를 떠올렸죠.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노가 가야 할 방향을 똑바로 찾아야 돼요.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땐 분노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후 정호는 같이 싸우자며 남자를 설득하는데요. 변호사 양반이 찾아줬잖아요, 범인. 그러니까 같이 싸우자고요, 우리랑. 아저씨 혼자 말고. 그러자 그동안 아저씨가 당한 고통 다 배상받고 그 X들이 이딴 아파트 다시는 못 짓게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내 손 잡아요. 에? 남자가 정호의 손을 잡았죠. 그렇게 무사히 그를 내린 후 정호는 유리에게 다가가 옷을 여며주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옷은 똑바로 입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에 유리는 정호를 향해 쿵쿵 뛰는 심장을 느꼈죠. 나 이상해. 심장이 막 뛰어. 고백과 다름없었던 유리의 멘트 이후 정호와 유리의 관계는 과연 핑크빛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정호가 파헤치고 있는 건 정확히 뭐였을지. 설레는 로맨스와 속 시원한 사이다가 터지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는 동명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설렘과 감동을 모두 잡은 현실 로코 장르로 따뜻하면서도 재미있는 스토리가 매력입니다. 무엇보다
연기 구멍 없는 배우진은 남다른 시너지를 냈는데요. 하나같이 톡톡 튀는 캐릭터들의 싱크로율 완벽한 배우들의 열연이 더해져 더욱 등장인물들의 매력이 살아났죠. 또한 오랜만에 로맨틱 코미디로 시청자들을 만난 배우 이승기와 로코의 대세 배우 이세영의 케미는 달달하면서도 친구 같은 관계를 보다 재미있게 풀어냈는데요. 더불어 사랑스러운 주인공들의 로맨스는 물론 힐링 코미디와 법정물까지 여러 흥미로운 요소와 장르가 합쳐져 새로운 형식과 전개를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까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밤 9시 50분 KBS2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 소개해드리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텔러였습니다.